당신 주변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년) 전 겨울에 저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중 어느 경비 보안 업체에 지원을 했고 서류와 면접에 합격해서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로 하던 일은 2시간마다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고 때로는 길 안내를 하거나 주차 안내도 하며 가끔씩 응급실에서 환자들 가족 등에 의해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지하는 정도였습니다. 순찰을 도는 방법은 순찰 코스에 중간중간 타임카드를 찍는 손바닥만한 장치가 벽에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카드를 대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곳에 순찰을 돌았는지 기록이 남는 거였죠. 이게 총 20개. 병원 구석구석 순찰을 돌아야 하는 구역마다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까진 그런대로 괜찮은데 진짜 힘들었던 건 하기 싫어도 또 무언가 밤에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지나가기 싫은 장소도 2시간마다 꼭 지나가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일했던 종합병원은 입원 병동실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순찰을 돌면서 전부 잠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 사건은 제가 근무한 지 2달 조금 넘어서 밤샘 근무를 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정말 어깨에 누가 올라탄 것 마냥 몸이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몽사몽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쯤 응급실에서 무전기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씨, 응급실 입구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와 비슷한 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응급실에서 깽판 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거 진짜 진심으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화난다고 어떻게 한 대 칠 수도 없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누가 또 응급실에서 난리 피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응급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 2분과 구조원 1분이 저를 보며 무언가를 같이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무언가 두꺼운 반투명 비닐로 가득 씌어져 있었다기보단 칭칭 감겨져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진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저는 좀 꺼림칙했지만 이것도 저의 일이니까 가서 도와주려고 손을 대는 순간 저는 발끝에서 머리까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체구나. 알고 보니 안타깝게도 불과 30분 전 뺑소니로 봉변을 당하신 할머님이셨습니다. 아무튼 들 것으로 이것을 옮겨야 하는데 체구가 상당히 작은 편이어서 4명이면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4명에선 어림도 없더군요. 나중에 2명이 더 오고 나서야 겨우겨우 들 것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순찰 준비를 하러 근무지로 돌아간 후 새벽 2시에 저는 다시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찰 도는 내내 찝찝한 기분이 사라지질 않더군요.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정적만이 흐르는 한밤중에 병원 안에서 혼자 순찰을 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듯이 쿵쿵거리며 제 심장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무거운 마음을 겨우겨우 참아가며 순찰을 돌았고 드디어 17번째 타임카드를 찍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신병동 복도를 지나 코너를 돌아서 잠겨있는 문을 열고 몇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갔을 때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심장이 정말 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이랄까요? 등에는 식은땀이 나면서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움직임도 취할 수가 없더군요. 보통 이상한 게 눈앞에 보이면 제 눈을 의심할 법도 한데 그럴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이 뭐였냐면 한 20m쯤 앞에서 검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다 풀어헤친 할머니가
소름 끼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비상구 쪽을 향해서 지나가더군요. 제가 본 것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할 장소와 시간이었고, 더구나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순찰을 돌 때 분명 이번 병동실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은 잠궈놨었거든요. 항상 2번, 3번 꼼꼼하게 확인해왔습니다. 왜냐면 외부인이라든지 출입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렇게 한 5분, 10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버린 상태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정말로 몸이 전혀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설마 하면서 조심조심 복도를 지나 화장실을 지나서 코너를 조심스럽게 얼굴만 살짝 내밀어서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그리고 속으로 제발 비상구 문이 잠겨있지 않길 바랐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실수로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면 제가 본 것이 귀신이 아니라 진짜 몰래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었어도 이미 전 그때 너무 놀라서 영혼이 반쯤 빠져서 넋이 나간 상태였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지가 않더군요. 제대로 잠겼다는 거죠. 심장 박동수가 다시 한번 급하게 빨라졌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때 기분은 그냥 눈 꼭 감으면 제가 어디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만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를 항상 부정하던 저로선 엄청난 충격과 공포가 밀려왔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순찰을 마저 돌지도 않은 채 도망치듯 그날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었고요. 그 이후에 한동안 그날 있었던 일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다행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누가 귀신 또는 영적인 존재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면 왠지 그게 거짓말 같고 못 믿겠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사람이 정말 겁에 질리면 입도 뻥끗 못하게 된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